재건축에서 5만호, 재개발에서 2만호 정도, 한 7만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내 한 곳의 조합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공공재건축 썰렁, 공공재개발 20여 곳 관심, 서울시 어제 재개발 설명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8월 13일자 기사니까 8월 12일 날 재개발 설명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 공급대책, 8.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이제 정비 사업을 공공성으로 가미해서 용적률 높여준 다음에 사업성을 제고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참여를 유도한 다음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걸로 약 7만호 정도를 재건축에서 5만호, 재개발에서 2만호 정도, 한 7만호 정도를 정비 사업 인센티브로 인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이 8.4 대책 나오고 나서 다음날 바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 요 영상입니다. 8.4 부동산 대책 발표 어디 얼만큼 공급하나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 관련된 내용,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재건축은 안 될 것이고 재개발은 그나마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을 잠깐 짧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을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늘리겠다라는 게 약 7만원. 요게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상 13만 2천호에서 과반수가 넘는 물량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지에서 이제 많이 뽑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적 소유물이니까 정부의 공공유휴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소유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면은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인센티브로 반응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재건축 쪽에서는 조금 힘들고 재개발에서는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이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3억을 더 내야 돼. 마이너스 3억이 돼, 내 재산에서. 근데 여기는 플러스 1억이 늘어, 새 아파트를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럼 이게 많이 하겠느냐? 제가 봤을 땐 재건축은 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재개발은 좀 잘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셨죠? 예, 그렇다시피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상식선에서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웠던 거는 7만호 중에 공공재건축이 5만호고 공공재개발이 2만호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비중이 많은데, 여기는 거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3만 2천호, 서울시에 13만 2천호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한 반절 이상은 거의 공급을 잘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정책에 딴지 거냐 이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딴지를 괜히 거는 게 아니라 이게 뻔하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신청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는 서울시 내 한 곳의 조합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나마 공공재개발은 20곳.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데, 사실은 재건축 쪽에다가는, 그러나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죠. 현재로선 인센티브를 더 부과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13만 2천호도 부족한데 13만 2천호조차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개발과 재건축의 약간 차이점부터 그 배경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재건축 같은 것들은 인프라는 잘 구성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재건축 생각하시면 되죠. 주변의 인프라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우리 집만 낡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을 부시고 짓는 이런 형태가 재건축이라고 본다면, 재개발 같은 것들은 거기를 싹 밀어서 인프라도 다시 정비합니다. 공원도 집어넣게 되고, 새로운 커다란 대형 마트, 상권 같은 것도 들어오게 되고, 내지는 학교도 설립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프라까지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개발은 주거 환경 자체가 열악한 동네에서 재개발이 지정되는 거고요. 재건축은 주거 환경은 양호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 같은 곳에서는 빌라를 부시고 정비사업하는 것들이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입니다. 빌라 부시는 건 재개발이고 아파트 부시는 건 재건축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주거 환경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를 부시더라도 재개발 사업 방식이 있고 재건축 방식 사업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것들은 제가 참여를 좀 할 것이고 재건축은 참여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개발은 당연히 인프라가 안 좋은 동네죠. 인프라가 안 좋은 동네에서는 일단은 그 임대 아파트를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좀 덜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느낌이고, 또한 지금 당장의 소득 수준이 재건축 쪽보다 재개발 쪽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당장 그 사업성이 제고되면서 그 추가 분담금을 덜 낼 수 있다라 그러면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우리 어떤 동네에 대한 이미지, 우리 단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재건축은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대로 된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건축 쪽에다가는 조금 더 수익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정부가 계획했었던 공급량을 턱없이 부족한 실질적인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날 동대문구청에서 처음 열린 공공재개발 공식 현장 설명회에 전농 8, 9, 12구역, 답심리 17, 신설 1구역 관계자 등 동대문구 10개 조합 5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시 예상보다 50%가량 늘어난 수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반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던 공공재건축에는 사실상 관심이 전혀 없다. 아직까지 서울시의 공공재건축 의사를 타진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이 20개나 지금 관심을 가진 거에 비해서 재건축은 거의 없죠.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다. 그래서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너무나 제약을 많이 가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정부는 당근책으로 공공재건축 할 경우 기부채납 받은 주택 중 절반은 임대가 아닌 공공분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나머지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 물량이어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반기지 않는다. 이런 이유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공재건축을 해서 5만 호를 좀 달성하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나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고 재개발처럼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을 조금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